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편적인 경제 기사나 표면적인 뉴스, 이제는 지겨우시죠? 제 통찰을 항상 기다려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 그리고 국가가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포착하고 통제하고 가두려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서늘한 팩트를 낱낱이 짚어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모 아로소르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5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틴 암스트롱이 방금 발표한 유럽의 부유세, 자본세, 그리고 출국세에 관한 매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완전히 해부해 볼 것입니다. 유럽 정부가 어떻게 재정 위기 속에서 민간의 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과세하며 궁극적으로는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봉쇄하려 하는지 그 명확한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 6가지입니다. 2026년 유럽의 새로운 세금 시대를 시작으로 EU 공식 보고서의 진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그리고 현대적 자본 통제를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완벽한 방어선인 파이 비수탁 지갑과 곧 도래할 코드 기반 자유주의까지 쭉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2026년 유럽의 새로운 세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막연한 미래 이론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확정되어서 거침없이 진행 중인 거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15일이었죠. EU 조세 관세 총국이 공식 발표한 이 연구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어떻게 부유세를 거둘 것인지 낱낱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소름 돋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출국세, 즉 엑시트 텍시스입니다. 출국세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거주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려고 할 때 아직 팔지도 않아서 손에 쥐지도 않은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선제적으로 세금을 때려버리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이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미리 타격을 가해서 가두어버리는 완벽히 합법적인 자산 억제 장치인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파트, 이 EU 공식 보고서가 품고 있는 진짜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언론에서 떠드는 세율이 몇 % 오르느냐에만 시선을 뺏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자본을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가두기 위한 감시 인프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4가지 핵심 요소를 뜯어보면 그 거대한 윤곽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째, 의미적인 실소유자 추적입니다. 복잡한 껍데기 회사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을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둘째, 범유럽적 자산 및 부동산 등록입니다. 프랑스에 있든 독일에 있든 유럽 전역의 모든 자산을 단 하나의 거대한 명부로 시각화해버립니다. 셋째, 세무서 보고 확대. 이제 세무서가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은행과 거래소가 알아서 여러분의 자산 정보를 국가에 꼬박꼬박 넘기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세무행정의 완전한 디지털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우리의 부에 행정적인 통제를 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자산이 투명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안 보이면 뺏을 수도 없으니까요. 즉, 완벽한 자산 가시화와 디지털 추적으로 국가는 이미 시스템 개편을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파트,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 위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국가는 왜 이렇게 시민의 자산을 촘촘하게 포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026년 1분기 유럽의 GDP 성장률은 고작 0.1%입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춰버린 경제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EU 전체의 정부 부채 비율은 81.7%, 유로존 부채 비율은 무려 87.8%에 달합니다. 빚은 산더미인데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 거죠. 과거처럼 경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채를 갚아나가는 정상적인 모델은 이미 완전히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택한 길이 뭘까요? 바로 기상천외한 새로운 세목들을 만들어 억지로 재원을 쥐어짜내는 겁니다. 표를 보시죠. 탄소 배출권 명목으로 연간 96억 유로, 전자폐기물 부담금으로 150억 유로, 심지어 담배 소비세 등으로 112억 유로를 걷어들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장은 죽어버렸고 부채는 폭발하는 구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이 치명적인 덫이 국가가 여러분의 자산을 노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걷어들인 천문학적인 세금들 다 어디로 갈까요? 이 거대한 국가 지출 항목들을 보십시오. 일단 기존에 쌓아둔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들어갑니다. 게다가 끝없이 밀려드는 난민과 이민자 관리를 위한 AMIF 기금, 당장 멈출 수 없는 국방비와 우크라이나 지원금, 그리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녹색 전환 비용까지. 이 항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줄일 수가 없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고정비용이라는 겁니다. 지출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 엄청난 비용은 결국 새로운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고스란히 경제와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유럽 경제의 끔찍한 무한지출 굴레입니다. 네 번째 파트, 현대적 행정자본 통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은행 문을 걸어 잠그고 군인들이 서 있는 게 자본 통제가 아닙니다. 현대의 자본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그물을 아주 조용하고 촘촘하게 닫아버리는 스텔스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정확히 4단계입니다. 1단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명부로 만듭니다. 2단계,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죠? DACP 법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조차 세무 당국 간에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코인으로 숨기는 것도 끝났다는 뜻이죠. 3단계, 1만 유로 이상 고액 현금 결제를 법으로 막아버립니다. 현금의 익명성을 죽이고 모든 돈의 흐름을 강제로 디지털 기록 안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퇴로를 차단해버린 다음 마지막 4단계. 견디다 못한 자본이 외부로 탈출하려는 바로 그 순간 출국세라는 덫을 놓아 가차없이 과세해버리는 겁니다. 대중은 그저 세금 제도가 투명해지나 보다 하고 박수칠 때 국가는 완벽한 감옥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상황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현재의 이 거시적 흐름은 1930년대의 역사와 소름 돋도록 정확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1923년 바이마르 마르크화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통화 붕괴를 맛본 독일은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치명적인 은행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자 1931년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무얼 도입했습니까? 바로 제국 도피세, 즉 당시 버전의 출국세를 전격 도입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과세라고 안심시켰지만 결국 1936년에는 국가가 모든 민간 자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무시무시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국가 부채는 결국 언제나 역사적으로 출국세와 엄격한 자본 통제라는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무겁고도 필수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국가가 세무망, 거래소, 은행, 심지어 우리가 쓰는 현금까지 모든 금융 인프라와 길목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는 이 숨막히는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의 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5번째 파트, 그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구조적 방어선. 바로 파이 비수탁 지갑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금을 빼돌리는 불법적인 은신처를 찾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이 무시무시한 금융 통제망 속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도로 합리적인 생존 방어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은행 계좌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이건 통제권이 기관에 있는 수탁 계정입니다. 즉, 정부가 기관에 압류 명령을 내리면 기관은 버튼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를 즉각 동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의 돈이지만 여러분의 허락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KYC 비수탁 지갑의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최종 서명권입니다.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최종 서명 권한이 오직 지갑을 소유한 개인 여러분에게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제3자 기관이 중간에 개입해서 즉각적으로 강제 압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비수탁 지갑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최종 장벽, 그게 바로 패스프레이즈, 즉 비밀 구절입니다. 이것은 비수탁 블록체인상에서 내 자산의 이동을 승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 세상 그 어떤 해커나 정부도 절대 위조할 수 없는 최후의 디지털 개인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개인키는 중앙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로컬 휴대폰,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패스프레이즈를 정말로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코어 팀 할아버지가 와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못 꺼냅니다. 결국 그 자산은 블록체인상에 묶인 채 영원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완벽한 방어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이 비수탁 지갑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바로 철저한 신원 인증, 즉 KYC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KYC를 통해 이 자산이 내 것이라고 당당하고 합법적으로 증명합니다. 떳떳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산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과 그것을 강제로 통제해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투명한 방탄유리 금고 안에 돈을 넣어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KYC를 통해 그 금고 안에 자산이 있다는 건 빤히 들여다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개인 키가 없다면 그 자산은 물리적으로 단 1mm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입장에서는 만질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합법적인 소유권은 완벽히 증명하되 자산에 대한 최종 통제권만큼은 절대 권력에게 넘겨주지 않는 소름 돋도록 완벽한 구조입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코드 기반 자유주의의 도래입니다. 다가오는 시대, 인류의 경제적 현실은 극단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세계로 쪼개집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사람들은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비서처럼 고용해서 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클라우드상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에 자유롭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나 KYC와 KYB로 명확히 검증된 온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1초의 오차도 없이 자동화된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명적인 경제활동의 중심, 그 심장부에는 오직 본인만이 개인 키를 통제하는 비수탁 지갑이 존재합니다. 낡은 행정망이나 파산해가는 법정 화폐 시스템 밖에서 완벽하게 자동화된 국경 없는 부의 창출 생태계가 지금 이 순간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외면하고 낡은 체제에 남아있는 대중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그들은 갇혀버린 소비자로 전락합니다. 평생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치솟는 고질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뼈 빠지게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가가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 1원 단위까지 추적하고 통제하는 CBDC의 감시망 안에서 완벽하게 금융이동성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거시적 흐름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글로벌 참여자로 도약합니다. 무너지는 국가 부채와는 완벽히 단절된 채 AI와 코드의 막대한 생산성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파이 비수탁 지갑을 통해 새로운 부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산에 대한 완벽한 통제 권한을 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긴 해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끝없는 정부의 빚을 메우기 위해 징벌적 증세와 통제망을 숨막히게 좁혀오는 저 국가 통화 시스템의 감옥 안에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순순히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막강한 국가 권력도 결코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최종 서명권이라는 위대한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새롭게 열리는 글로벌 코드 경제의 당당한 참여자가 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무자비한 금융통제 시대, 개인의 재정적 주권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제가 명백한 팩트와 데이터를 통해 보여드린 이 거시적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모 아러소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